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52,000달러 부근에서 계속해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0.80% 상승한 52,06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드디어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날 대비 2.86% 상승한 3,007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BNB의 경우는 0.13%의 하락, 솔라나는 2.80% 하락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51.6%,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8.2%에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61여일 정도 남아 있네요. 네, 이 물가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또한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6일 지난달 PPI가 전월 대비 0.3% 올랐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는 0.1% 상승을 예상한 시장 전망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PPI는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0.4%, 11월 마이너스 0.1%, 12월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거에 이어서 이 3개월 연속 하락하다 지난 1월 상승세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이 1월 PPI는 전년 대비로도 0.9% 상승해 전망치였던 0.6%를 상회하게 된 것인데요. 이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의 경우는 0.5% 상승해 시장의 예상치였던 0.1%를 크게 상회하게 됩니다. 이 노동부는 서비스 가격이 급등한 것이 PPI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 PPI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추후 CPI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발표된 지난달 CPI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었습니다. 이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CPI가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2.9%를 상회하는 수치이죠. 이제 시장은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CPI가 2%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오히려 CPI는 3.1%를 기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또한 3.9%를 기록, 시장의 예상치인 3.7%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 CPI에 이어서 이번 PPI도 시장의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게 된 것이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올 3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이 연준이 하반기에 들어서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죠. FOMC 일정은 3월 19일부터 20일, 4월은 30일부터 5월 1일, 6월은 11일부터 12일, 7월은 30일부터 31일 등등 9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월가에서는 2분기인 오는 5월이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지만, 지금은 이제 일러야 7월이나 현실적으로는 9월이나 11월이 되어야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올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현재 미국의 경우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으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소 아쉽게 되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국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 중앙은행의 이제 인민은행의 경우는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 금리격인 대출 우대 금리, 즉 LPR을 대폭 인하한다라고 밝히게 된 것인데요. 이날 인민은행은 5년물 LPR을 연 4.20%에서 3.9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1년물 LPR은 연 3.4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인민은행의 LPR 인하는 작년 8월 1년물 LPR을 연 3.55%에서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소식인데, LPR 즉 대출 우대 금리를 뜻하는 이 LPR이라는 것은 18개 중국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 금리 평균치를 뜻하게 됩니다. 인민은행이 통화 정책과 각종 인재 지표들이 LPR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 금리이다라고 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은 금리를 낮춰서라도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지난 14일 발표된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는 1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0.8% 하락하였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PPI 또한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죠. 이 코로나 이후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 물가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즉 지속적인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진 것인데,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 중국 정부가 가장 확실한 경제 위기 대응책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죠. 이 고금리의 압박에 전 세계가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적인 측면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닌 올해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덕에 역대 최고가 경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강세 속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었다. 특히 4월로 예정된 반감기가 강세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BTC는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 한 달이 지나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암호화폐 분석 기업 인투더블록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반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채굴자들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대형 기관이 4년 주기로 반복하는 사이클을 기준으로 시장을 운영한다라는 기본적인 요소 때문인데, 이 반감기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6개월 후면 신고점을 기록할 확률이 85%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독립금융 서비스 기업 CEO 겸 투자 자문 대표인 데이비드 스트리제 위스키의 경우는 이 반감기 기대에 현물 ETF 출시 후 활발한 거래 동향이 더해지면서 역대 최고가 경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참여가 올해 2분기에도 계속되어 비트코인 추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르쿠스 틸렌의 경우도 비트코인이 올해 7만 달러를 넘길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은 보통 반감기를 60일 앞둔 시점 평균 32% 랠리를 기록한다. 이 과거 사이클을 살펴보면 반감기가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 랠리 확률이 상승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통 금융 커뮤니티도 반감기가 강세 촉매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2024년은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큰 원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완벽하게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없애지 않고 함께 가겠다. 크립토 마켓에 대한 장악력을 미국이 앞서겠다라고 실제적으로 내놓은 증거가 바로 현물 ETF이죠. 이 현물 ETF는 1월에 드디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남아 있죠. 그리고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곤 있지만, 이제 7월이든 9월이든 바뀌지 않는 것은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큰 호재들이 콜라보를 이룬다면 역대 최고가를 2024년이 가기 전에 도달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더불어 이제 XRP 관련하여서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한 전문가의 경우는 리플 XRP의 대규모 랠리가 임박했다. 2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인생을 바꿀 기회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2월 내내 XRP 코인은 고래 지갑의 움직임과 상당한 자금 유입 등 주목할 만한 시장 활동이 있었다. 이 핀볼드의 경우는 리플랩스가 미 SEC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1월 초 9개의 현물 ETF가 승인된 후에 XRP는 다른 많은 암호화폐와 함께 최근 상승하기 시작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RSI가 이전 강세장의 패턴과 일치하는 등 잠재적인 급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핀볼드가 덧붙였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인 다크 디펜더의 경우도 주간 차트에서 리플 대 비트코인 거래상의 RSI는 2017년과 2021년 강세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일치한다. XRP가 대규모 랠리를 앞두고 있다라며 XRP의 가격이 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였는데, 또한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도 XRP의 급등세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500%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일생에 한 번 발생하는 메가 무브의 서막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7,0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52K 터치하고 계속해서 53K도 터치할 만한 모습들 시그널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에 시장 역시 좀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조정 없이 진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이제 투자자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증시 역시 상승했죠. CPI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자체 호재만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과 최근 상승만 가지고 신나한다면 지금의 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전고점이었던 이 8천만 원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올라서는데 단 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사이에 1천만 원이 오른 거죠. 이 비트코인은 한번 상승할 때 정말 무섭게 상승합니다.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찍고 투자자들이 환호했을 때 아직 안 늦었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7천만 원을 넘기고 나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뭐 제가 위대한 예언가라서가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철저히 과거 데이터와 사이클에 기반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비트코인 상승에 겁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지금 몰빵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할해서 이제 매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7천만 원인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나면 한바탕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 전고점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2018년 전고점과 2021년 불장 전후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한 2020년 12월 더 크게 상승합니다. 이후 상승은 과거와 급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승이 이번에도 가능합니다. 이 열린 상승에는 이제 놀랍게도 당연하게도 저항이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가면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이제 나서서 서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난리일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할 때 분할 매수하면 그만인 것이죠. 현재 우리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포인트 상승하면서 드디어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불장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 비트코인 전도사이자 비트코인 채택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샘슨 모우가 2024년 큰 변화를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2월 그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사상 최고가 도달을 예측하면서 2024년 3개국이 추가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가 결국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인 국가는 엘살바도르가 유명하죠. 이후 제3세계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한 법안 마련에 힘을 써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SEC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 다른 통화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심오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비트코인에 온보딩한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야 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나은 선택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재단이 있습니다. 이 비탈릭 부테린도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만든 사람도 알려지지 않았고 사실상 유일하게 탈중앙화가 이루어져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템 루트 업그레이드 이후 BRC-20 탄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부분적으로 사실상 가능해졌습니다. 이 BRC-20 NFT의 거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엉뚱한 그림을 사고 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국가가 이룰 수
없는 이른바 전자정부를 이 비트코인을 통해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국가가 이걸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비트코인 기반의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가능해지면서 이제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마피아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가히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매수하고 홀딩하고 나의 비트코인을 지킬 때입니다.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는 게 정말 어려운 때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투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로 비트코인을 한 개 모으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52,000달러이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매월 적립식으로 하면서 이제 52,000달러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52,000달러를 다 모았을 시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높게 올라갈 뿐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